2025 헌나 1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판관 지위 확인 등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일부 별개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심판 청구를 위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한쟁의 심판 제도의 의의는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 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심판 청구는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고, 위 재판관 선출 의결 이후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이 재판관 9인 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사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각 교섭단체가 추천 방식에 관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함으로써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 방식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 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나 이후의 선출 절차를 무위로 돌릴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40역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부분 이하 이 부분 심판 청구라 합니다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를 당사자로 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소송 요건의 힘결이 보정되었다고 봅니다. 국회가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수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받은 그 자신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각자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가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표권에 국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면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원 전체에 대한 대의와 의원이 동등한 참여 보장이라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법정 의견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침해된 헌법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대표권에 기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인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의결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시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침해된 권한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회의 의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의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안은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서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심판 청구가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자 본회의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결들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위임 내지 유보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 부분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